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8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98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과 지인 모임, 직장, 학교, 헬스장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농축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1,3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무리된 주에서는 곧바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전지가 몰려있는 동부 지역 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오후 늦게는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럽의 감염자가 1,100만 명, 사망자가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167만 명에 달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8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6,925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난 4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9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0명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39명, 경기 41명, 인천에서 4명이 감염됐고 충남 10명, 부산과 대구, 대전, 제주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1명 늘어 누적 53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0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4,616명에 달합니다. 네, 시중에 마스크 물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내려가면서 한때 없어서 못 구했던 마스크가 이젠 시장에 넘쳐납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두고 생산업체 680여 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해외 판로도 막혀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공장. 생산 기계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자 지난 9월부터 일부 시설의 가동을 멈춘 겁니다. 8월에 만든 공정 마스크입니다. 3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 이렇게 쌓여만 가는 재고 물량이 이 공장에서는 1,400만 장에 이릅니다. 하루에 250만 장을 만든 적도 있지만 지금은 50만 장에 불과합니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마스크 공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생산량을 줄여도 시중엔 마스크가 넘쳐납니다. 여기에 값싼 중국산 마스크까지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은 더 심해졌습니다. 중국산 마스크가 들어오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많이 줄고 그런 피해를 좀 많이 입었죠.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라 해외로 눈길을 돌려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역마진을 보고 파는 그런 수준입니다. 진짜 바이어를 찾기도 어렵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좀 나서서 해외 수출 바이어들과 직접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지만 이마저도 영세 업체는 그림의 떡입니다. 보통 기계 50대 이상 이런 큰 업체들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5대 이하나 한두 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문 많이 닫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시장에 공급된 마스크 물량은 1억 7천만 장. 파악된 생산업체는 680여 곳에 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처럼 마스크 제조업체가 과잉 공급으로 휘청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으로 수입되는 마스크를 단속하고 국산 마스크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37곳이었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달에는 68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품목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이젠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마스크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체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수입되는 마스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허위 계약 정보와 불법 수입 마스크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마스크의 유통 경로를 분석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판로를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전면 허용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간 조치입니다. 마스크 한 개에 여러 개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에 글씨나 로고를 새길 때 추가 성능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돕고 해외 인증 정보를 제공하며 바이어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도 마스크 업체의 낮은 이자로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계는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긴급 사용 승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중국 단속이 좀 늦어진 문제, 그게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근본적으로 과잉 공급에 빠진 제조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받은 심각한 타격을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의 구조 조정을 앞당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특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면서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과수원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지난 여름 길고 길었던 장마와 모진 태풍을 이겨내고 수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고 된서리가 내리기 전에 이 사과를 수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4,000제곱미터 사과밭에 사과를 따는 건 단 한 사람. 이달 초 수확을 시작했지만 아직 절반도 따지 못했습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불과한 상황. 일손 부족한 농가를 도우려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정성스레 바구니에 담습니다. 시기를 놓칠까 발을 동동 구르던 농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외국 사람이 안 오는 바람에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역시 부족한 상황. 10만 원 넘는 일당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 일부 농가는 애써 키운 작물을 수확도 못하고 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 일손이 딸려가지고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그냥 다른 단체도 같이 좀 동참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가장 풍성해야 할 수확의 계절.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농민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FP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0만 8천여 명, 사망자는 2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167만 명에 달했고 이어 프랑스 146만 명, 스페인 124만 명, 영국 105만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AFP는 전 세계적으로는 약 4,700만 명의 확진자와 120만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13일부터 중화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홍콩 정부는 해외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13일부터 중국, 마카오, 대만 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2주 이상 호텔 숙박 예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입국자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발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격리 규정을 강화해 집이 아닌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만에 800명대로 늘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30분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86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0만 4,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877명에서 지난 1일 614명, 2일 48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인제군 향로봉 기온이 영하 9.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설악산 영하 9.5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영하 8도, 경북 의성은 영하 5.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온은 0.2도였지만 은평구 영하 4.9도, 노원구 영하 3.6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매서운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복사 냉각 현상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며 낮에도 서울 기온이 11도에 머물며 예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민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쓰는 페트병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투 등은 1인당 연간 약 11.5kg,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마치 가느다란 가래떡 같은 흰색 물질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옥수수를 주요 재료로 만드는 건데 비닐봉투는 물론 일회용 그릇이나 용기, 빨대, 칫솔에서부터 건축 자재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개월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점입니다. 현장에서 일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지는 제품의 개발을 두는데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료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업체.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유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992년 도입 이후 그동안 4,000개 넘는 기업에 17,000여 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환경 친화적인 생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제품 소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리기로 한 만큼 환경표지 인증과 같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외교부에서 열린 한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오염수 문제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IAEA의 북핵 검증 준비 태세 강화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조기 진단이 필요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물론 치매와 각종 감염병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 2시간 이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병 초기 특이하게 발견되는 트로포닌이라는 물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혈액 내 농도가 피코몰, 즉 1조분의 1몰 이하의 극미량으로 관찰이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인 펜토몰, 1000조분의 1몰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주변 환경 또는 분석 용액의 온도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항원 항체의 반응에 의해서 센서 표면의 두께 변화만을 민감하게 측정하도록 설계되어서 펜토몰 수준의 고감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혈액과 체액 내 측정 물질을 측정할 수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 시간이 긴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호 증폭 과정과 세척 과정이 필요 없이 광학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빛의 산란으로 생기는 방해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원 계측 장치를 독립형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증폭 과정 없이 고감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 그리고 감염병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와 반도체 융합 기술로 탄생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구입니다. 네,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 열기만큼이나 당일 현장투표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방역 조치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투표 현장을 워싱턴 김지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 마련된 투표소. 아침 6시에 시작하는 투표를 앞두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선거날이 휴일이 아닌 만큼 일찍 투표하고 출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1.8m 거리 두기도 잘 지켰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투표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투표소 앞에 이렇게 팻말과 천막까지 직접 준비해서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유권자가 몰린 만큼 투표소 내부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거리 두기를 위해 유권자는 동시에 7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수시로 소독약을 뿌렸고 곳곳에 투명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일회용 볼펜으로 기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표기를 자동 인식하는 기계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힘들게 마친 투표인 만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I think we'll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We want to, America first. Obviously, make sure that other people benefit. Like immigration to this country, as well as healthcare. Pride on is our diversity and giving people the chance to have their best life here. 버지니아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13명.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지역이라 바이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거 전날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기로 상대편 지지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폭력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미국의 지도자는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지도자는 미래에도 굳건한 한미 관계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친구 중 하나이고 양국은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강력한 양국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릴 적 문제아에서 성공한 사업가와 TV쇼 진행자 등을 거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4년 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뉴욕에서 부유한 독일 이민자 가문 출신 아버지와 스코틀랜드 이민자 가문 어머니의 3남 2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13살 때 음악 교사를 때려 눈에 멍들게 할 정도로 문제아였습니다. 1964년 사립기숙학교인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호텔과 골프장 그리고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을 일궜습니다. We will produce one of the great hotels anywhere in the world. It's the most exciting location right between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on Pennsylvania Avenue.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인수한 뒤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등의 대회를 주관해 왔습니다. 세 차례의 결혼을 통해 3남 2녀를 뒀으며 부인들은 모두 배우나 모델 출신입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MBC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부와 명성을 바탕으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 유력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유세를 펼쳤습니다. I think you're going to see a tremendous change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see jobs come back. We're going to see companies come back into our country.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패색이 짙었지만 개표 결과 경합주들을 싹쓸이하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백악관 주인이 돼 4년을 보내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해 6선 상원의원과 2번의 부통령을 역임하면서 공직의 길을 걸었습니다. 50년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이번 도전이 성공을 거둔다면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인생 역정을 김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 10살 때 델라웨어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델라웨어 대학에 이어 시라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나이 30에 정치에 입문해 최연소로 당선돼 31살인 1973년부터 미 연방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바이든은 내리 6선에 성공하며 36년간 의원직을 유지했고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첫 당선 직후 첫 번째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2015년에는 장남이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사안을 중시하며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확대를 주장합니다. 바이든의 지지층은 트럼프와 대조적입니다. 유색인종과 이민자, 진보층, 고학력, 도시지역 젊은층 유권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통합과 소통을 강조합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대북한 정책에서는 원칙을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바이든은 198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0년 뒤 당내 경선에서 다시 고배를 마셨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돼 8년간 조화를 이루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숙박 여행 상품 할인 쿠폰 사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숙소를 예약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00만 장을 지급하는데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 6천 장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